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현직 생활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일 텐데요. 가족 모두가 직장을 다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직장인인 가족이 연말정산을 할 때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최대한 많이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데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족이라고 무조건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한 건 아닌데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득 기준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직장을 다니지는 않더라도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부동산이 있거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이 소득들의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은 이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이 초과되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등 각 소득별로 봤을 때 각각 얼마의 소득 금액을 넘어야 하게 되는 건지 각 소득별 기준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판정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살펴보면 총 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적공제,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이 333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이기는 하지만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나이 등 다른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벌어들인 총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들어간 필요 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 수익 금액이 1000만원이고 필요 경비가 900만원이었다면 이 경우 사업소득 금액은 100만원인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도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줘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 수입금액이 1,500만원, 필요 경비가 1,200만원인 경우라면 기타 소득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로 신고한 경우는 등록이 안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로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총 연금액 516만원은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고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가 종료돼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도 역시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은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로 퇴직소득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서 받게 되는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퇴직 시 받게 되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은 별도의 소득공제 없이 100% 퇴직소득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급여 100만 원은 퇴직소득 100만 원인 겁니다. 일곱 번째로 양도소득인데요. 양도소득의 판정 기준을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확인해 보면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되는데요.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이 바로 양도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200만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00만원인 경우라면 양도소득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이 양도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덟 번째로 각 종류별 소득의 합계 금액입니다. 이상에서 확인한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각 개별 소득 금액의 기준도 100만원 이하이지만 한 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그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해도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금액 100만원이 각 소득별로 보면 얼마에 해당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소득별 기준금액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자 등록을 정확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